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IC 요원들이 체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최근 5명의 이민자가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반발했지만 IC는 정당한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2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체포된 사례가 또 공개됐습니다. IC에 의해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인데요. 과거 경범죄 기록과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DC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과 물을 피하고 농산물을 다룰 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중산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비 부담 때문에 명문대 진학을 포기하는 중산층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대규모 규제 개혁에 착수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정부 서비스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IC 요원들이 체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에도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최근 5명 이상의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반발을 했지만 IC는 정당한 체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2명의 이민자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이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위반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뉴욕 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이민법원 내에서 이민자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세관 단속국은 대상자들의 전과 기록을 근거로 체포를 정당화했으며 2021년 지침 내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법원 내 체포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ICE 측은 최근 체포된 5명 중 3명의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은 무단 침입, 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가 재판 계류 중에 있으며 어떠한 법원 명령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체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매체 더 시티 등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 1명은 폭행 혐의가 있으나 재판 중에 석방된 경우였고 또 다른 1명의 사례도 유일한 전과가 2024년 미국 입국 당시에 무단 침입 혐의였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과 기록이 단지 미국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임에도 공공안전 위협이라는 단속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강변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미국에 2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던 중에 공항에서 체포된 사례가 또 공개됐습니다. 과거 경범죄 기록과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가 됐는데요. 현재 IC에 의해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뉴스위크는 어제 지난 2월 자메이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데이턴 앤드리 린지 씨가 자메이카 여행을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중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린지는 미국에서 28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입니다. 그의 아내 벤지 린지는 온라인 모금 페이지와 SNS를 통해 남편이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5명의 자녀와 7명의 손주를 두고 있습니다. 린지는 체포 전 일리노이주 졸리엣의 월마트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고 지역 식당에서도 요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2014년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와 약 10년 전 교통 위반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카고 지역 매체 WGN9는 그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린지 가족은 그에게 영장이 없고 중범죄 전과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민 판사는 린지가 보석 신청 자격은 있다고 봤지만 석방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일부 과거 위반이 개별적으로는 특별히 심각하지 않다고 언급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을 반복적으로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린지는 현재 켄터키주 홉킨스 카운티 구치소에 IC 구금 상태로 수감돼 있으며
이달 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가족은 수개월간 이어진 법적 대응 비용이 약 4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린지 측 변호인단은 지난 6월 18일 켄터키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 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편리함과 복수국적 신청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한국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동포 비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한 해 미국 시민권 소지 한인 최소 5천 명이 한국을 장기간 방문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한 전체 미국 국적 입국자 22,686명의 23%에 달하는 규모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적자 4명 중 1명은 한인 동포인 셈입니다. 이처럼 한인들의 모국 장기 체류 수요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재외동포 비자가 가진 제도적인 편리함과 혜택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F4 비자는 통상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지만 제한 없이 갱신을 할 수 있어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면 한국 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건강보험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한인 동포들에게 허용되는 복수국적 신청 수요의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적 회복을 위해 수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므로 재외동포 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DC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과 물을 피하고 농산물을 다룰 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자 수가 1,25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감염은 주로 주 남동부에 집중돼 있으며 인접한 오하이오주에서도 약 200건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5월 이후 뉴욕주에서 약 400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그중 약 300건이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클로스포라 발병 사례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감염자는 잦고 폭발적인 설사를 겪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통해 회복됩니다. 이 기생충은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과거에는 오염된 관계용수에 노출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 뒤에 감염된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감염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실험실에서 기생충을 배양하기가 어렵고 오염된 식재료가 여러 유통 경로를 거치면서 감염원을 특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거나 끝내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원을 조사하는 동안 소비자들에게 미리 세척된 봉지 샐러드 대신 양상추를 구입해 바깥쪽 잎을 제거한 뒤 흐르는 물에 씻어 먹고 가능한 한 채소를 익혀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이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공항 명칭에 현직 대통령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테네시주에서도 도널드 J 트럼프 브릿지 명명 행사도 열렸습니다. 팜비치 국제공항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명칭을 공식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코드는 당분간 PBI로 유지하다가 내달 18일 DJT로 바뀝니다.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 자택인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를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무수한 이들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주말을 이용해 자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팜비치 국제공항은 1936년 모리슨 필드 공항으로 문을 열었고 1948년부터 팜비치 국제공항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약 80년 만에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공항은 이번 명칭 변경이 지난 3월 30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주 법률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 2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명칭 변경 후 가장 먼저 착륙한 비행기는 이날 오전 5시께 도착한 트럼프 일가 소유의 트럼프 포스원입니다.
비행기에는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과거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국제공항이 여럿 존재했지만 현직 대통령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명칭 변경 비용은 55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테네시주 댄드리치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I-40 교량을 도널드 J. 트럼프 브릿지로 이름을 변경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중산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등록금 전액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해주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비 부담 때문에 명문대 진학을 포기하는 중산층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의 에모리대는 올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기존에도 학자금 대출 없는 재정 보조 정책을 운영했지만 이번엔 등록금 자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존스 홉킨스대 역시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등록금을 면제하며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각종 수수료,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 인디애나주의 노터데임대도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카네기 멜론대, 터프츠대, 펜실베니아대, 시카고 대학 등도 연소득 약 7만 5천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등록 면제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른바 사라진 중산층 현상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은 연방정부의 필 그랜트와 대학 자체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원을 받고 고소득층은 학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은 정부 보조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도 연간 7만에서 10만 달러에 달하는 사립대학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명문대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은 미국 전체 가구의 약 84%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정책이 상당수 가정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대규모 규제 개혁에 착수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정부 서비스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규제 리셋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규제 정비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 주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수천 건의 규정과 행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주 정부기관은 주민과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종이 중심의 행정 절차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 의무, 자필 서명 요구, 동일한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 직접 방문 접수, 공증 의무 등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규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각종 수수료와 벌금,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고 의무, 필요성이 떨어진 위원회와 자문기구 운영 규정 등도 함께 재검토됩니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AI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AI를 이용해 방대한 규정 가운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우선 선별하고 이후 각 부처 공무원과 정책 전문가들이 이를 직접 검토해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주택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 최상위권에 크레스키를 비롯한 한인 밀집 타운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타레저가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의 5월 뉴저지 타운별 주택 임대료 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애틀랜틱 카운티의 마르게이트 시리가 13,083달러로 뉴저지 전체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만머스 카운티의 마나스관이 7,800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크레스킬은 7,458달러로 전체 3위에 올랐습니다. 이웃한 테너플라이가 5,834달러로 5위, 클로스터가 5,375달러 7위, 파라무스가 5,250달러로 9위, 글렌록이 4,900달러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 주택 임대료 상위 10개 타운 중 버겐 카운티의 한인 밀집 지역이 무려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1, 2위 지역이 여름철 휴양 목적의 단기 임대 수요가 몰리는 해안가 타운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거주 목적의 상설주택 임대시장에서는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 타운들이 사실상 뉴저지 전역에서 가장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버겐카운티의 렌트 가격이 높은 타운들은 공립학교 시스템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돼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단독 주택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 임대 매물이 적은 것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포트리는 3,564달러로 23위를 기록했고 팰리세이즈 팍은 2,934달러로 7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들 타운은 맨해튼과 접근성이 좋고 한인 상권이 형성돼 한인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환경보호청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채택된 트럭 엔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제조업체와 트럭 운영업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시절 제정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엔진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정상 작동을 보증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5만 마일에서 10만 마일로 다시 축소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업계의 규제 준수 비용이 최대 50%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의 유효 수명 기준 강화 시점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유예합니다. 뉴욕 혈액센터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센터는 최근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면서 뉴욕시 전역 병원에 입원 중인 외상 환자들의 수혈 수요조차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혈액센터 측은 현재 혈액 보유 수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일반 헌혈자는 56일마다, 혈소판 기증자는 한 달에 2번까지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혈을 희망하는 시민은 뉴욕 혈액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기증센터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한 뒤에 방문하면 됩니다. 뉴욕주 서포카운티 주택가 일대에서 수표가 동봉된 우편물을 상습적으로 훔쳐 수백만 달러를 빼돌리려 한 3인조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서포카운티 검찰은 지난 7일 브롱스 거주 3인조 절도단을 중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카운티 내 20개 지역 우체통 투입구 내부에 쥐잡이 끈끈이나 강력 접착제를 바른 소다캔을 집어넣어 우편물을 낚아챈 뒤에 훔친 우편물 중 수표가 들어있는 것을 골라내 허위 수취인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른바 체크 워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행각을 추적해온 검찰은 지난달 초 용의자들의 거주지를 급습해 총 480만 달러에 달하는 도난 수표 6,750장을 한꺼번에 압수했습니다.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는 지난 6일 협회 사무실에서 집행부 모임을 갖고 올해 1월을 기해 중단됐던 맨해튼 32가 K타운 거리 청소를 이달 중에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전문 청소 용역업체를 고용해 매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거리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거리 악취를 제거하고 K타운 상가 미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역업체 고용에 필요한 비용은 한인업주와 건물주들이 분담키로 했으며 청소 재개 시점은 참여업주 및 건물주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에 즉시 시작됩니다. 최근 32가 일대에 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이 장시간 동안 방치돼 지역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은 가운데 습도가 내려가면서 쾌적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